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작심한 게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 제한이 없으면 영상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은데 너무 길어질 땐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타이머를 30분에 맞춰놨는데 이 30분 타이머가 울리면 내용의 그 종결을 불문하고 종료한 다음에 다시 또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타이머 누릅니다. 저평가 주식은 자, 여러분들 담배꽁초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장주는 항상 비싼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과 이 개념, 각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매수 쪽에 비중을 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다가 이 종목이 저평가 중장기 성장 주식인데 스몰캡이에요. 자, 더 매력이 높아졌나요? 그러면은 오늘 바로 이야기를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할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사실 코인테크 시나리오는 11월 11일에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이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까지 온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이 코인테크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은 전고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차트만 보면 부각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 골만 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왜 11월 11일에 이 코인테크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IRA 폐지 우려에 다들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IRA 시행 수혜를 받는 곳이 공화당 표밭인 곳이라서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할 문제가 될까라는 의심을 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막가파라 해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수혜받는 법안을 강제 폐지한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트럼프가 폐지하자고 해도 공화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건 뭐 모두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미대선 이후에 코인테크가 상당폭 하락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번 시나리오를 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아주 죽어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11일 날이 이때거든요. 이제 이때 죽어나는 과정에서 요때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자 하고 그때 어떤 뉴스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2024년 11월 4일에 송출됐던 기사가 있어요. 먼저 한번 그걸 검색을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뭐 더 일렉이라는 곳에서 기사가 올라온 게 있는데 이 11월 4일 날 이 기사 내용에는 2차전지 뭐 전문기업, 자동화 전문기업 코인테크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또 이제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이제 공정 장비가 이제 성공을 한 거면, 자동화 장비가 성공을 한 거면, 요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산업 섹터주가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2분기 파일럿 라인에 이제 수주 성공을 했고, 그리고 10월 30일부터 국내 지역에 본격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 모델 납품이 완료된 이후를 생각을 해봤어요. 추가적인 수주는 쉽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에는 발열, 폭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진 상황이니까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 필요성은 돼도 됐고 그래 너 괜찮다. 그러면은 이 괜찮은 게 정말로 괜찮은 기업인가 한번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 납품한 기업으로 배터리 섹터가 반등이 나왔으면 만약에 얘가 얼마나 올라갈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멀티플이 더 올려 쳐질 것도 생각하니까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지금 이제 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급등주나 이제 눌림목 매매로도 괜찮겠다. 단 트럼프가 당선되고 IRA 폐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심리가 과도했다라면은 어차피 반등이 나오고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스윙이나 눌림 단타 매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과 시장이 움직일 때 종목을 찾지 마세요. 그거는 이성 안에 감정이 숨어 있거나 아예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일 때가 더 많아요. 시장이 죽어버리거나 좀 조용하고 잔잔할 때, 그냥 모두가 죽어날 때 한 발 물러 떨어져서 보면은 더 매력적인 종목을 이성적으로 찾아내기가 쉽단 말입니다. 자, 11월 11일 지수 차트도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때 말씀드리냐면 딱 이때로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폭락전이라서 이제 지수를 제대로 못 봤다?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때 현금을 최대치로 땡겨둔 상황이지 비중을 최대치로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머리도 마음도 차갑게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코인테크를 스윙으로 들어간다 할 때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일주를 아무 데서나 매수한다. 그러니까 이 11일 날 기준에서 이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 데서나 매수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찰병인데 15,200원 밑으로 내려오면 14,600원까지 균등 분할 매수만 해도 된다. 예, 이렇게 먼저 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중은 이 구간은 20%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뿌리 잡은 치고는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사실. 예. 시장만 이때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사실 저는 트럼프 리스크 반영이 됐고 그래서 가격은 할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익스포저를 좀 키워도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윙에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의 최대 손실을 1%까지 노출시키려 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20% 들어가면 마이너스 5% 손절이 나가면 수수료는 잠시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상 스윙 자본에서는 1%의 총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5,200원과 14,600원 더해서 평균값을 내면 14,9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0.95를 하면 대충 한 14,155원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진짜 균등분할 매수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투자자들이. 나름 싸게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균등분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날라가면 어쩔 수 없고 신중하게 한다면 14,900원보다 낮게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14,155원에 터치를 했을 때 수수료를 포함해도 그 노출의 익스포저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그걸 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벌써 알람 울렸나 했네. 그러면은 포지션이 구축된 상태에서 어차피 최대 5% 손실만 생각했으니까 여기다 차트에다 기록을 한번 해보면 요 구간이거든요. 네. 어차피 많이 밀려봐야 시장이 박살나는 게 아니면 해볼 만하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자본 투하를 했고 나머지는 뭐예요? 좋은 상황을 또 가정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손실 제한했으니까. 예. 손실은 완전히 닫아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 이제 돈 벌 생각을 한 거죠. 예, 이제 돈 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려한 가격 이탈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세에 불이 붙으면 보유 지분만큼 그냥 때리자. 네.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빵 붙으면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스윙도 마찬가지요. 모아가다가 이제 거래가 붙으면 근데 이제 이 거래가 붙으면 때리고 나서 이제 7% 정도 올라가면은 또 이제 분할 매도하고 상한가까지 가면 뉴스 나와서 홀딩
상한가 안 가고 한 20%대에서 이제 지지부진하다? 그럼 매도하고 종목 안 보고 상한가 갔을 때 홀딩해서 이제 다음날 시초에 던지면 이게 뭐 단타하거나 단기 스윙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쉽게 말하나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여러분들 생각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요렇게 했을 때 불타게 하고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냐? 본전은 던져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날아가면 어떡하냐? 따라붙을 자신 있으면 따라붙는 건데 그럴 자신 없으면 놓치는 거죠. 예. 뭐 항상 벌 생각만 합니까? 유리한 상황을 한 번만 생각하면 되지. 그 외에 모든 상황이 다 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100% 게임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반복 실행을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 만약에 제가 뭐 이제 그 비중을 더 때렸는데 원금 훼손을 하는 즉시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배터리 충격도 어느 정도 무마가 됐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돼요. 어쨌든 배터리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 SDI를 좀 보면, 예, 요렇게 이제 쳐박고 있었어요. 요 놈은 이제 그 전고체인데 쳐박아도, 아,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배터리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이게 모든 걸 좀 반영하지 않나, 대변하지 않나, 예. 폭락장처럼 밀리기까지는,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살아있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21선 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RA 폐지에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구나. 이제 일어날 것도 없는데 앞당겨서 이 정도면 충분히 반영한 거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강했죠, 그게. 그래서 트럼프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는 또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시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대예요. 왜? 어차피 미래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무조건 이거다라는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의 자본을 끌어다가 거기 다 박아버리면 되니까.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제 15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수 차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개박살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와 함께 코인테크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같이 박살이 났습니다. 노출됐던 익스포저 그대로 이제 깨져버린 거죠. 어차피 뭐 딱 감안한 수준의 손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종목도 폐기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정확히 15일 날 고민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다루는 건데요. 왜 지금 다루냐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차피 노출된 위험에서 제한을 해버리고 시나리오는 수정만 하면은 이 종목을 활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는 이 종목의 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영상의 인트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평가 중기 성장주 스몰캡이라면 살 거냐 말 거냐라는 이제 논지에서는 산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건 저는 떨어지는 걸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매수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럴 만한 종목이니까 그럴 만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붙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내년에 배터리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전 주도주가 또 직후에 새 시대의 주도주가 될 거라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대부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절정기까지 올랐던 종목이 다음 해에 다시 절정기를 끝까지 달린다? 예,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그 퀀티티의 증가를 매우 적극적으로 늘려왔던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경쟁이 붙게 되고 치킨 게임이 시작되긴 할 건데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순이익률이 낮아져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명목 매출만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 일단 이걸 생각을 했고 기관들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구나. 하고 싶겠구나. 왜? 23년 7월까지 이 배터리는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럼 지수 추종하던 자본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기관들이거든요. 왕창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탈출도 했을 수 있고 한데 뭐 패시브 추구하는 쪽에서 과연 완벽하게 다 탈출을 했겠냐 이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내년에 좋아야 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했던 발생 가능성이 낮았던 지수 밀림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기보다는 미 대선 이후 반등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낮은 확률의 예상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알 수 있었냐고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비관적인 그 뷰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이때 딱 무너질 거라고 이제 딱 잡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인테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죠. 왜냐면 시나리오를 살리려면 코인테크 내용을 알아야 돼요. 먼저 재무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예, 재무화면을 보면 연간 이 재무화면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거 에스티메이터로 돼 있죠. 이게 이제가 포워딩 이제 미래 예상치인데 코인테크 현재 시총이 뭐 1,600억 정도 하네요. 제가 이제 15일 때 볼 때는 1,400억이었어요. 그때 이제 잡혀있는 이 잠정치의 이 매출은요, 원래 4,755억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655억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778억이랑 448억으로 하향되어 있죠. 왜 하향을 했을까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를, 이 예상하는 이들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보세요. 얘네들도 전문가들이고, 업계 기업 탐방하고, 이 커버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내들 들여다보는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옛다고 바꿨어요. 근데 여기 바꿨으면 주석이라도 좀 달아놔야 되는데, 맨날 보고 저처럼 시나리오 짠 다음에 이걸 집중적으로 이게 살펴본 사람 아니면 얘네들 봐라, 이거 바뀌었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바꾸는데 시나리오는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정된 걸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15일 날에 시나리오를 짰다고 했지만 수정된 시나리오를 보면 아까 이제 15일 날에 수정을 했지만 수정된 또 얘네들의 이제 포워딩을 이제 현재로다가 또 상황을 보고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보면 연간 3년간 어쨌든 448억까지 증가하면 PER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600억이니까 4배 정도밖에 안 되고 PBR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은 이제 자본 총계가 3,383억입니다. 뭐 1배는 택도 없죠. 예, 1배는 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싸요. 너 싸다. 그래서 15일까지 빠질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본격적으로 들먹인 거랑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고 지금도 부활을 못 받는 거는 이런 시장적인 요인들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테크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업체예요. 거기에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식품, 제약, 자동차 모든 대부분의 제조업에 자동화를 넣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은 레퍼런스가 쌓여 있으면 이게 글로벌 고객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는 어쨌든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한번 쌓여 있으면 추후에 점점점 캐파가 커진다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코인테크의 이 포워드의 낙관의 근거는 뭐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이 수정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15일 날 보였던 그 예상치였다면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알아서 할인율을 더 후려쳤을 겁니다만 이걸 고려하고 할인율을 후려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북미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진 것은 맞아요. 근데 이미 다 깔려버린 것은 진행 안 할 겁니까? 삽도 펐고 돈도 때려 박았는데 규모와 시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트럼프 등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섹터의 리스크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리스크 확대는 메이저들의 비중을 줄이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들이 좋아라 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 비중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명분도 알아서 써줬잖아요. 수정을 해버리고 예상치를. 왜냐하면 메이저들은 노출되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지 버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아니요, 버는 것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 맞아요. 근데 리스크에 따라 이제 그럼 비중을 결정해야 되는데 벌 만큼의 손익비가 낮아졌으면 그만큼 포지션도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존 가치가 좀 많이 바뀌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회사의 진정성은 돋보였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는 건데 이 회사가 예고했던 일들은 그러니까 저기 어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막 떠들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예고했던 모든 일들은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3년 이제 9월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면 뭐 찌라시 업체에서 이제 찌라시 업체가 아니라 찌라시를 좀 많이 쓰는 언론사에서 쓴 내용이긴 한데 프라임 머시기였는데 평상시에 찌라시 뉴스를 안 좋아하니까요. 안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여기 이제 KB 리포트 인더뉴스 뭐 어제 이것도 뭐 딱 봐도 찌라시 뉴스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KB증권의 내용을 보면 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시점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북미향 발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언제? 23년 9월 12일이에요. 그죠? 모든 배터리 타입의 전후 공정 자동화에 적용 가능한 차별화된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걸 했는데 뭐 실제로 당시 뉴스대로 북미향 발주에 따른 실적 상승이 있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쳐야죠. 영업이익. 이렇게 치면은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전년비 대비 65.1% 배터리 산업 안 좋다 하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북미 합작회사 그 조인트 벤처죠. 공장의 대형 프로젝트 장동화 납품이 뭐 장비 납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던 걸 지킨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영업이익도 확보가 되겠다. 실적도 성장하고 있겠다. 사업에 진실이 있네. 진실이 묻어나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몰캡들은요. 맨날 입만 벌리면 구라인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 산업에서도 차세대 산업인 전고체 분야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진실성이 좀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가 좋고 말고 해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품종이 좋은 이제 씨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다 얼어붙으면 얘가 어떻게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트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빗장을 풀어버리면 배터리 시장도 폭삭 주저앉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제 디스카운트가 될 거니까 얘는 장비 회사니까 어쨌든 생산 공정 이제 경쟁을 하고 중국에 납품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 하면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섹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배터리를 중국이 전 세계가 완전히 장악하도록 냅둘까요? 미국이? 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당장은 낫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당장 핵미사일을 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나리오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일까라는 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다만 전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화석 에너지에 대한 수혜를 쏟아 넣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중국과의 친환경 에너지 싸움에서 자발적으로 승기를 중국에다 넘겨주는 잘못된 전략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어요. 근데 뭐 트럼프도 똑똑하겠죠. 미국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 치킨 게임에서 내수 시장에서 말라 죽지 않고 배터리를 버텨가지고 살려낸다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생존을 성공해낸다면 세계문이 열렸을 때 와, 그때 이 수준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미국은 지금 발전을 하지 못하긴 아니지만 그 동기를 좀 줄이고 있고 되려 정반대 화석 에너지를 살려주고 있으니까 살려줄 거니까 트럼프의 그 행보를 예상을 해보면 그랬을 때 나중은 좀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한참 남아있지 않나. 빗장 풀리려면 한참 남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수요 경쟁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본 이 가치가 부각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코인테크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코인테크는 뭔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갖고 있냐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모르시면은 지금 아시면 되고요. 탑머티리얼이에요. 탑머티리얼. 요 놈 보면은요 얘도 땅굴 파고 있습니다.
탑머티리얼은 뭐 숨은 가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코인테크에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딱 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 생각하면 엄청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금의 이 자산적 본질 가치를 생각해보면 냅두고 나서 겁나 불안정할 때 뭐 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심화되면 금값도 좀 이게 좀 따라 올라갔던 뭐 그런 것들. 금이 올라간 게 높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게 높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요. 딱 금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놈이 이게 땅굴을 파면은 금값이 떨어지면 당장에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의 자산 가치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용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인테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발목을 잡고 있는가라고 이제 또 봐야 되는데 탑머티리얼의 일단 지분을 한번 보면은 코인테크가 36.84%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코인테크가 시총이 막말로 1000억이 빠져버리면은 탑머티리얼즈가 1000억이 빠져버리면 코인테크는 368억의 자산적인 이제 그 가치 절하가 나타나는 거죠. 예, 자산 감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머티리얼의 주가가 신저가를 깨고 있고 지분 가치의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 이 인식도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코인테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탑머티리얼이 제대로 사업 못한다 치면은 코인테크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수준에서 무난한 수준을 영위한다는 전제하에는요. 큰 문제라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탑머티리얼은 뭐 지금부터 한 60%에서 70%까지도 좀 프리미엄을 붙여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유를 또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또 검색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탑머티리얼이 이게 이제 최대 매출을 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뉴시스에서 아이고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횡보하는 업계 분위기 속에서 탑머티리얼은 다변화된 수주를 꾸준히 진행하여 실적 개선을 이뤘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초당적 IRA 보조금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뭐 이런 말같지도 않은 짜집기 기사 이런 기사들의 이런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 그리고 탑머티리얼의 정가 양재 사업이 본격화돼 내년부터 더욱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저는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양재 사업이 뭐지? 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탑머티리얼이 뭔 사업을 하냐?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거는 그냥 다트를 가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정확하죠. 여러분들 다트 많이 쓰셔야 됩니다. 뭐 그냥 이상한 뭐 그 만화나 소설 볼 때 그냥 이런 그 전자공시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드려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탑머티리얼의 이제 주요 제품에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비율만 96.18%, 뭐 그냥 대체적으로 90% 정도 평균 잡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전극이나 이런 뭐 기타 등등 붙어 있긴 한데 전극 매출은 아주 작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아주 빠방합니다. 네. 21년에 자 이거 이제 그 재무를 보면 아니죠 24년이죠 지금 24년에 재무를 보면 일단 19년부터 23년도 보세요. 뭐 중간 추이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아주 좋아요. 근데 분기로 보면 24년도에 이 분기적인 실적이 이 영업이익 꼬라지가 영 말이 아니죠. 근데 매출액은요 이게 사상 최대치거든요. 창립 이후에 예, 최대 매출이었고 어쨌든 흑점을 한 방에 빡 돌려버렸어요. 당기순이익을 그죠? 예, 영업이익도 그렇죠. 그러면은 긍정적이에요. 탑머티리얼에도 코인테크에도. 왜냐면 자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매출만 지금 엄청 잡혀있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제품 포트폴리오 안에는 양극재 관련 사업 실적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기술은 원래 딜사이트라는 좀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있어요. 딜사이트가 있는데 안 나오네.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이제 탑머티리얼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기사를 봤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한편
탑 머티리얼은 내년 여름을 목표로 평택의 LFP 양극재 제조 공장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완공 후 연간 약 3,000톤 규모의 LFP 소재뿐만 아니라 차세대 하이 망간계 양극재 생산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다 목표예요. 신사업이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매출 구조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매출 구조가 변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몰캡들은 자주 공가를 칩니다. 많이들 공가를 쳐요. 하지만 코인테크가 진정성을 보였고 탑머티리얼도 저는 진정성이 있는 애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자 이거지. 무조건 그 미래가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기업도 보장을 하지 못하고요. 좋은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도 안 될 거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현재 가치만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절대로 이 주식 시장이랑 좀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담배꽁초 거래를 하기 좀 적당하죠. 예, 저평가주로 매수해서 장부상 가치에 수렴하면 던지고 이게 가장 고정적인 고전적인 장부상 가치에 맞춰서 하는 저평가 가치 투자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30분 정말 짧습니다. 제가 인트로 빼고 30분 시작한 건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허락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마음 편하게 하고 영상을 좀 찍어 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30분을 끊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여기저기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영상 빨리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또 이 뒤를 이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